안녕하세요. 레밀레밀레미입니다. 끝난 줄 알았죠? 또 왔습니다. 쉽게 안 갑니다. 코인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코인을 조금씩 공부하기는 했는데 지금 분위기가 심상찮은 것 같아서 코인도 조금 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면은 코인이 지금 8천, 비트코인이 8,100만 원이 넘어갔는데 이게 지금 7천만 원 할 때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8,100만 원이 넘어갔어요, 지금. 그리고 도치코인도 지금 갑자기 뛰고 있고, 도치코인도 지금 막 80, 80원, 90원을 얼마 전에 본 것 같은데 지금 많이 올라갔고, 지금 비트토렌트는 제가 12점 얼마인가 13원에 팔았는데 비트토렌트는 좀 내려가고 있어요. 비트토렌트는 조정이 좀 됐다 싶으면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표를 보면은 보자. 이 툴이 왜 이래 어설프노. 참 이거 선을 못 그리겠네. 이거 확대가 안 되노. 이거 왜 이래. 확대가 왜 안 되지. 크게 보기 왜 이래.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비트토렌트가 여기 왔고, 요거는 조금 복잡하게 돼 있네요. 지금 여기 좀 와 있는데, 요걸 영역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크게 하는 건가 보네요. 그 영역을 정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이걸 선을 한번 그려보면은 이것도 추세줄, 가로줄을 한번 그려볼게요. 가로줄을 해서 색은 까만색이 제일 좋죠 뭐. 까만색하고 좀 두껍게 해서 하나 그리고, 그리고 여기도 하나 그리고, 여기도 하나 그리고요. 여기도 하나 그리고. 지금 요렇게가 지금 내려왔는데 지금 많이 내려왔죠. 지금 보면은 참 여기서도 차트를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반등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꺾였어요 지금 이게. 그러면 이게 반등이 좀 나올 때쯤 다시 들어가야 되겠죠. 이거를 자주 볼 수가 없으니까 그게 좀 문제긴 하네요. 이렇게 해서 비트토렌트는 요 선을 넘어가면은 다시 들어가는 걸로 한 8.8원, 8.8원, 비트토렌트는 8.8원. 제가 좀 적어놔야 되겠네요. 비트토렌트는 8.8원에 들어가 보자. 이건 한번 경험이 있으니까 8.8원 정도. 8.8원 정도에 다시 한번 들어가 보는 걸로. 그리고 비트코인은 보면 비트코인 이거 왜 안 바뀌노. 이게 좀 시원찮네요. 이게 거래소께 참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것도 외부로 만들었네. 어플로 만들어야지 좀 더 꼼꼼하게 만들 수 있는데 외부로 만들어 놨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걸 보면은 이것도 진짜 보기 힘드네. 자, 이게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을 화면 한번 캡처해 볼게요. 캡처해 봅니다. 이거는 이중으로 하는 게 안 되는 것 같아서 자, 비트코인을 보면 지금 이런 식으로 강하게 나가고 있어요. 와, 이게 꺾일 기미가 안 보이네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강하게 나가고 있어요. 와, 이게 뭔 산도 아니고 이게 왜 이래? 그리고 요거보다 조금 강한 알트코인들, 와, 이거보다 강한 코인들이 있나? 야, 이거보다 강한 코인이 있을라나? 리플. 리플이 지금 저번 주 금요일 날 제가 잠깐 들어갔다 나왔었는데 그때 1430원에 들어갔다 나왔었는데 지금 벌써 2200원이에요. 아까는 2400원까지 왔었고 리플이 보면 좀 더 강하긴 하네요. 비트코인보다. 그리고 도치코인. 도치코인은 조금 뭐 약한 것 같고 지금보다는 이오스. 이오스는 조금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이 있고 비트토렌트가 지금 많이 꺼졌네요. 썬더 토큰도 그렇고 IOST가 지금 좀 잘 나가네요. 가격도 안 비싸고 확 오르고 있네. 지금 상승세가 완만하지만 이것도 상승세가 계속 되고 있어요. IOST 이거는 좀 꺾였고 스텔라루멘을 약간 가지고 있긴 한데 요거는 요것도 좀 강하긴 한데 에이다가 1월달에 제가 팔고 그냥 나왔었는데 음, 에이다도 조금 약하네요. 지금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을 제가 가지고 있고 이거 지금 70원에 샀고요. 지금 4배 정도 됐네요. 지금 이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상태고 이 비트코인보다 조금 강한 모습 보이는 걸 한번 봐야 되는데 비트코인이 지금 워낙 강하니까 이야 비트코인 골드 비체인 이더리움 시아코인 비트코인이 워낙 세니까 비트코인을 따라갈 수 있는 것들이 없네요. 비트코인을 따라갈 수 있는 게 지금 없는 것 같고 지금 도치코인과 이오스가 좀 많이 세네. 이오스 썬더 토큰 아까 IOST였나? 그래 IOST가 좀 센 거 같고 좀 소량을 들어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IOST 토큰 IOST 토큰 IO, IOST 코인 IOST 코인을 보면은 코린의 IOST 코인 이틀 만에 40% 수익 실현 성공 40%가 수익 실현한 거 코인에서 이게 IOST 코인에 대한 설명을 좀 봐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네요. IOST 코인
IOST 코인도 조금씩 뭐 저는 분할 매수를 좀 해볼까 좀 고민 중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IOST는 잘 모르겠고 세타퓨어 같은 경우에는 NFT 들었죠? 그거 전자 뭐 그 전자 디지털로 이미지 만든 거에 그걸 뭐 주고 돈으로 주고 돈으로 사고 팔고 하는 이상한 짓을 하는 거 제정신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어쨌든 그런 거 하는 데에 쓰는 토큰이 세타퓨어라고 세타 뭐 또 뭐 있어요. 하여튼 쌍둥이에요. 그리고 업비트 코인 IOST는 보면은 코인의 주식 코인과 주식 쓰는 내 친구 IOST 그러니까 워낙 변동이 심하니까 소액으로도 여러 번 막 수익을 내면 금방 돈 모일 수 있어요, 코익은.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는 것도 정말 괜찮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위험 부담도 있긴 하지만 비용을 적게 해서 들어가면은. 아, 이게 나오는. 영어로 검색하겠습니다, 그러면. IOST 코인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없네요. 그냥 전부 코인은 타이밍이다. 그냥 재수 좋았다. 이런 얘기가 많네. 여기 있네요. 이더리움을 선두로 해서 이렇게 쭉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IOST 코인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쭉 보면 한번 볼까요? 단순 지불 수단으로만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용도에 사용 가능한 스마트 계약을 구동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말한다. 그러니까 플랫폼 코인은 뭐 단순히 뭐 지불하는 수단이 아니라 다양한 인프라에 쓸 수 있는 거를 얘기한다고 하는데 뭐 현재 이더리움이 플랫폼들 중에서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지만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수많은 다른 여러 플랫폼 프로젝트들이 나오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IOST다. IOST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인터넷 오브 서비스 토큰의 약자입니다. IOST는 iOS에서 사용되는 코인을 뜻합니다. 또 iOS라 해가 또 애플 OS인 줄 알았네요. 여기서 iOS는 인터넷 오브 서비스 어렵게 받아들일 필요 없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플랫폼 역할을 하며 탈중앙 컨텐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보면 됩니다. 어쨌든 블록체인이 뭔지는 아시잖아요, 전부. 블록체인은 뭔지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것 같고 모르시면은 제가 댓글 달면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iOST는 이더리움이 해결하지 못하는 확장성 문제를 해결을 했다. 그리고 새로운 알고리즘 방식인 신뢰 증명 방식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문제점이 있는데 이더리움의 문제점을 IOST 코인이 커버한다는 얘기고 총 발행량은 210억 개네요. 우와. 시장 유통량은 84억 개. 초기 가격 0.01달러였으면 지금 엄청 오른 거네요. 지금 이건 좀 안정적인 것 같네요. 되게 iOS 재단이 35%가 가지고 있고 투자자 및 어드바이저들이 2.5% 가지고 있고 재단 같은 게 있어서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비공개 토큰 셀만 진행했었습니다. 다시 말해 일반 사람들은 IOST 코인을 ICO 단계에서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거대 투자자만 참여하게 했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IOST의 합의 알고리즘 비트코인은 자격증명, 이더리움은 지분증명, IoT는 신뢰증명을 사용합니다. 비트코인은 얼마나 많은 컴퓨팅 파워를 보유하고 있는가, 이더리움은 얼마나 많은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가에 따라 채굴 보상이 좋아진다. 심각하게 에너지를 심각하게 낭비하고 지분증명 방식은 비닉부 방식을 가진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네트워크 중앙화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긴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각 PC마다 노드에 있는 PC마다 모든 노드에 있는 PC들마다 막 그 원장 그 비트코인에 관련된 원장을 전부 다 그 PC들이 다 가지고 있고 그게 많아짐으로써 이제 더 뭐 신뢰가 쌓인다고 해야 되나 그
신뢰가 쌓인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간에 그 뭐고 어, 하여튼 설명이 좀 어렵네요. 이거 비트코인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이거 한 2, 3년 지나니까 좀 그럴래. 어쨌든 요거는 제가 조금 비트코인에 대해서 조금 쳐다보고 난 뒤에 얘기를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 노드들이 있는데 거기에 모든 노드들이 각각의 원장을 각 노드마다 다 가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게 블록체인인데 작업증명, 지분증명 이거는 정확히 잘 모르겠네요. 코인은 좀 설명이 힘드네요. 이게 제가 IT를 많이 하는데도 좀 그래요. 어쨌든 IOST는 인터넷 서비스 관련된 거고, 그리고 뭐 재단 같은 게서가 좀 안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그리고 이더리움은 속도가 좀 늦죠.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은 뭐 더 늦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처리하는 신용카드만 하더라도 일체 몇만 개를 처리한다는데 이더리움의 확정성은 정말 너무나도 느리다는 거. 거기에서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샤든 기술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뭐 샤든 기술 도입한다고 하지만 도입이 힘들다는 거죠. 블록체인 기술 특성상,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모든 거기 그 코인을 쓰는 모든 노드에 있는 PC들이 각자의 원장을 가지고 있고 그게 연결이 돼서 있으니까 그 블록체인 기술 특성상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서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샤딩 기술이 있는 게 다양한 플랫폼이 나온다는 거고, 그리고 샤딩 기술을 사용하는 게 바로 진리카라는 거. IOST도 높은 기술력을 가진다. 여기 나오네. 샤딩이라는 게 1000명이 한 개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아닌 1000명을 10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하나의 그룹이 한 개 일을 처리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즉 하나의 일에 불필요하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이 아닌 적당한 인원을 가진 그룹이 하나의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렵다. 이거는 좀 많이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그냥 이렇게 읽어보고 오늘부터는 IOST 코인에 관해서 많이 좀 자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업비트에 상장이 됐다고 하니까 일단은 차트만 간단하게 봤는데 IOST에 대해서 조금 더 보고요. 지금 녹화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비트코인에 대해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읽어본 지가 오래됐네요. 하나는 코인이고 하나는 프로토콜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네요. 화폐의 개념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는 분산형 네트워크, 그러니까 프로토콜이 분산형 네트워크를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막 네트워크가 퍼져 있는데 그 끝에 노드들의 PC가 엄청 많은 거죠. 그래서 코인으로도 하나 보고 이제 그 화폐를 여러 노드들, 모든 PC에 있는 모든 노드들이 저장을 하고 있는 거, 그 네트워크를 또 비트코인이라고 또 부른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처음 시작됐을 때 비트코인이 그 방법으로 했으니까 어쨌든 여러 PC들이 각각의 자료를 다 서로 공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엄청나게 양이 많은 거고. 그래서 원래 달러나 뭐 우리나라 돈이나 일반적인 돈들은 전부 다 은행이, 한국 정부에 있는 중앙은행에 있어서 돈을 관리를 하는데 이거는 돈을 관리하는 주체가 없어요. 그래서 코인이 초창기 나왔을 때는 중앙에서 누가 관리하는 거 간섭을 안 받으려고 그런 것 때문에 나왔다는 얘기도 있었죠. 그러니까 인쇄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제일 대표적인 거죠. 비트코인 있고 그 나머지들을 알트코인이라고 하니까 비트코인이 제일 대표적인 거고요. 일본 사람이 만들었다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고, 도대체 뭔 차이점이 있냐. 탈중앙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은 누가 관여를 해서 중앙에서 통제를 안 합니다. 돈에 관해서. 그러니까 통제를 안 하기 때문에 그 통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코인이 나온 거고요.
지금 달러나 돈 같은 것도, 아니 달러나 원화나 뭐 어떤 돈이든 전부 다 중앙은행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간섭을 안 받기 위해서 나온 거고, 그 간섭을 안 받으면 이제 돈을 운영할 때 뭐 이제 돈의 수량을 조절하거나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 거 뭐 관여를 안 받고, 이제 뭐 검은 돈, 이제 뭐 좀 안 좋은 일 했을 때 돈 세탁할 때 좀 코인들이 많이 쓰이고요. 중앙은행이나 이런 데 정부에서 간섭을 못 하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전 세계 컴퓨터에 대해서 돌아간다는 거고, 그 노드의 모든 PC들이 각자의 원장을 다 가지고 있죠. 서로의 원장을. 그래서 좀 안정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누가 가지고 있는지 알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코인이 좀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게, 제가 해외에서 코인을 사서 한국으로 보내고 한국에서 해외로 보내고 막 이랬을 때 보면은 누가 보내고 누가 받았는지 정확히 알기도 힘들고, 그 중간에 뭐 문제가 생겨가 코인이 날아가 버리면 그냥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걸 찾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리고 그 지갑을 보면은 지갑이 뭐 이상한 코드가 복잡하게 돼 있어서 지갑 관리가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이거 진짜 공부 제대로 안 하면 지갑 잘못 만들어서 코인 다 날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코인은 다 되돌릴 수 없다는 거, 거래가. 방금 제가 얘기했다시피 없다는 거죠. 누가 중간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중간에서 흘리거나 날려버리면 그냥 끝인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어차피 돈이야, 찍어내고 덜 찍어내고 많이 찍어내고 하지만 그 수량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엄청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지금 또 많이 비싸진 걸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2100만 개다. 그러면은 비트코인 한 개는 1억분의 1개를 쪼개서 쓸 수 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소수점 단위까지, 소수점 0.000까지 거래가 가능하죠. 주식은 그게 안 되고, 주식도 그렇게 거래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게 전산 시스템으로 그렇게 만들기가 힘들고, 그렇게 관리가 힘들어서 이제 어떻게 할 건지, 뭐, 논의는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비트코인은 탈중앙합니다. 누구한테도 간섭을 안 받기 위해서 만든 게 비트코인이다. 결론은 이거는 뭐 딱히 깊은 내용은 없고 그냥 다 아는 내용입니다. 내일 또 좀 더 전문적인 거를 읽어보고 저는 IOST 코인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설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삽질하게 녹화된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IOST 코인 보고 조금씩 뭐 사보든지 할 거고, 저는 또 다른 코인 하나 더 조금씩 사고 있습니다. 뭐 NFT 관련해 가지고 아까 세타 형제 말고 다른 것 좀 보고 있고요. 그것도 조금씩 사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매일 코인도 매일 좀 보고, 코인은 좀 매일 볼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코인은 이제 내용들 검색해서 제가 본 것들 있으면 설명을 드리고, 아니면 코인 관련 자료 있으면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차피 영상 몇 분 안 보잖아요. 그냥 편하게 할게요. 끝내겠습니다. 빠이빠이.